네, 그러면 지금부터 처박급여학원대 범의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검증되지 않은 처박급여와 시범사업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있는 의학계 7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첫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저희 비대위 출범에 붙여서 어떤 취지와 내용으로 이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지금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인 김대하 의사협회 이사님이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과학의 한 분야인 양리학은 어떤 물질이 생물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양리학 교과서의 서문에 흔하게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말입니다.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나 독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익함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은 객관적인 효과는 물론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연구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함께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0년 올해는 그야말로 코로나19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역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계의학계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현대 사회가 의약품을 다루는 시각과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여 임상시험에 돌입했던 후보 약물들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연이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 검증을 거쳐 다른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치료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핵심 원리인 근거 기반 의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한방 처박은 그 효과와 안전에 대한 어떤 공인도 검증도 없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단지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하는 것이 한의계의 오랜 주장이며 또한 정부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전제는 제품의 품질, 즉 규격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성분이 모든 제품에 일정한 양만큼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박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이므로 품질과 규격의 확립이 불가능합니다. 처방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박의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처방과 원료, 제조법이 표준화되어야 하고 그 후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규격을 전제로 해서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과 효과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어렵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전통 의술인 한방이 말 그대로 한 의학으로서 의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학화의 과정을 포기하고 한방의 특성을 내세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회피하고 다른 의약품과는 다른 기준을 통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허용한 것은 당연히 엄격한 심사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그렇게 믿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검증이 없는 처박 급여화에 대하여 범의학계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적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 없이 타당성이나 효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100번 양보하여 한의계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처방의 효과와 안전성이 오랜 사용으로 이미 일정 부분 검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과연 한방첩약에 어떤 의료적 중대성이 있겠습니까? 첩약이 아니라면, 한방치료가 아니라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이미 의학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진단과 치료와 비교하여 어떤 우위가 있겠습니까?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과연 객관적인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속화되는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은 더욱 엄격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많은 의료 행위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첩약검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7개 단체는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동시에 함께 촉구합니다.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의료 행태를 조장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의학을 진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이 과학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과거에 머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예고된 제2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할 의료계와 약업계 그리고 의사와 약사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첩약급여화의 문제점에 있어서만큼은 보건의료 직역 간에도 어떠한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학계의 여러 합리적 이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 첩약급여화에 대해서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시행 의지를 갖는 것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학계, 약업계가 이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범의학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첩약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그리고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위원 필요한 모든 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많이들 보셨겠는데, 비록 의료뿐만 아니라 이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결정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과학적 의학적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는 피땀 흘려가면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한림원은 거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계에서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고 실제로 제가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제로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엉뚱한 결정을 해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그거로 인한 소모에 시달리게 하기보다는 그러한 재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진실로 한의학의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해도 이것이 근거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어떤 특정 한의학 진료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은 포기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한의 내에서 그러한 것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기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뭐 이것이 그러한 재원이 정말 있다면 여기 첩약에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근거와 치료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각지대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환우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의계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의료계와 협력해서 한의학의 근거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용호입니다. 이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대한 7개 그 단체에 공통되고 똑같이 우려 섞인 그런 말씀들에 제가 100%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게 민족의학이나 이 토속의학이 그 현대의학과 완전히 단절적으로 그 별도 제도화를 가지고 전혀 이런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의학적인 접근 없이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한의학 자체를 뭐 폄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한의학을 좀 어떻게 해를 끼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 한의학의 과학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한의학이 더 많이 발전하려면 오히려 현대의학적인 접근법과 의학적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우리 한의학이 인정도 받고 한의학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의학적 발전 요소들이 발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검증되지 않는 상태로 첩약 급여화를 시범사업이라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의학과 한의학을 영원히 단절시키고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런 점이 너무너무 염려가 되어서 저희 병원협회에서는 첩약 급여화를 먼저 하기 전에 선결 조건으로 그리고 선결 과제로서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 통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토대 하에서 학문적인 서로 협력이 가능해지고 상호 발전적인 그런 미래가 나올 거라고 믿어서 일단 이번 첩약 급여화는 의학과 한의학 교육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병원협회의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회는 과학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188개 의학 전문 학술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첩약의 의료보험급여화를 저는 망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망측한 정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핵심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쓰나미가 되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은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과 혹세무민의 논리로 원시 미개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게 정책적인 유도를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국가적 의료자원의 축적은 선진국의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의료 정책이다. 이것은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세대가 의료자원을 아끼고 축적하여 고갈시키지 말자는 거대한 담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가적 의료자원의 중심에는 고품격의 현대의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지원하는 미래의료자원은 무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자원을 아끼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정부는 전혀 근거도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는 한방연구 사업에 매년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의료자원의 낭비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수의 자석훈입니다. 2019년 4월 한약급여와 협의체라는 게 발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석해서 정부에 의료계도 반드시 이 부분이 중요하니 참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료계와 한 첩약이 급여화에 대한 이유에 대한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첩약 급여화는 이해관계단체인 한의사협회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정부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에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이를 무리하게 무시하고 진행하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2019년 4월 이후에 저희들이 한약재의 유효성 안전성과 관련한 폐수 조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한약재가 폐수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첩약과 한약 제재의 비교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한약급여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첩약과 한약 제재를 비교한 논문들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근탕 한약 제재와 갈근탕 첩약을 품질을 비교했을 때 유의성이 거의 없다, 효과가 같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첩약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강보험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한의진흥재단에서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정부가 이런 연구 결과 국가기관인 한의진흥재단에 시행된 내용조차도 무시하고 첩약급여를 시행한다고 하면 정부가 국가보건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과학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기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부는 이 자체를 반드시 중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첩약이 급여화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약이 보험이 되는 거야?
싸게 먹을 수 있어 좋네. 근데 왜 의사들, 약사들이 반대를 하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첩약이 보험화된다는 것은 그 보험료만큼 지금도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술과 약들이 보험화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필요한 시술도 횟수에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 필요한 의약품도 보험화가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화는 제껴두고 한약을 보험화한다고요? 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첩약이 안정성, 유효성이 보장이 되었습니까? 첩약이 검증되었습니까? 지금 첩약 극약을 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첩약이 안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마루탑니까? 국민 건강을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정부가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고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첩약의 급여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한의학계에 계시는 한의사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갑자기 이런 첩약을 갖다가 급여화하겠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제일 문제점이었다는 것이 근거 중심, 즉 통계도 없이 이렇게 하는 이런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는 국민 건강을 대단히 해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걸 갑자기 요새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갑자기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 단체 선생님들이,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의료계가 한의계와 애써 문제 중에서 이해상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이해상충이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학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문제하고 추진하는 문제는 한의학계에서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담당자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중원 복원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하여튼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첩약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그 대상 질환에서 만일에 양약이고 한약이고 전혀 치료제가 없다 이런 막막한 상황이면 혹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지 말지 한 이런 상황이 멀쩡한 치료제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건 굉장히 후진국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첩약화됨으로 해서 국민 건강이 증진이 되고 보장이 된다면 뭐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만일 이게 어떤 집단의 무슨 이익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됐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 약이 보험급여가 되면
앞으로도 아무 약도 안전성 검사를 안 하고 건강 급여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약이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보험 정신이 이때까지 쭉 지켜왔던 그런 정신이 효과가 있지 않으면 급여약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한 어떤 작은 분야에서 의료 급여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 의료계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모순된 상황에서 이렇게 빚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정상화로 돌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매진해야 될 일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한의학, 양의학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온전한 의학이 되는 길을 힘을 합쳐서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이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건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보험에서 급여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개인 보험이나 이 사보험이 아니고 사회보험입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 급여를 해준다 할 때는 정말 이거는 공적으로 자료와 근거와 과학적인 모든 것이 방법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위원회에서 동의했다는 것은, 제안했다는 것은 그런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 다 해서 정말 이것이 국민들에게 건강에 확실하게 좋다는 거면은 그때 가서는 급여라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지만은 그것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라든가 효과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갖고 그 효과와 효용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